지금부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한국노총 시국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노총 이지연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일일이 인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일괄 소개하면 나중에 박수 한 번으로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곳 농성장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생애 첫 단식 투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장한 결의와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다. 150만 한국노총회 시장 김동명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이따가 오늘 핵심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실 텐데요.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님 두 분도 참석하십니다. 강석윤 상임부위원장님, 정현실 상임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국노총 산하조직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님과 조합원 동지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과 동지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님과 동지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연합노련 최상군 위원장님과 동지들 오셨습니다. 대학노련 동지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까지지만 오늘 시국선언은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비상행동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외에도 11분 공동위원장님들이 단식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소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한국노총 총단결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예, 그럼 바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된 각오에 대해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시국선언에 함께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습니다. 생애 최초로 단식한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죽어도 단식은 안 하겠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윤석열이 풀려나고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그와 그 일당들이 더 폭력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활개치는 그런 세상은 죽음보다 더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윤석열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단죄되고 윤석열과 함께하는 내란의 공범 검찰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이 세상에 그들의 동조하는 뿌리 세력까지 뽑을 때까지 줄기차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 길에 150만의 한국노총 동지들이 이 투쟁의 광장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새로운 세상, 온전한 완전한 민주주의의 세상은 도달하지 못할 우리의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의 길을 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출발은 윤석열의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헌재에서의 윤석열 파면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단식 투쟁을 결의한 만큼 힘찬 연언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대표해서 두 분의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국에 대한 현장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님, 김영선 금융노동 위원장님 차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힘찬 결의를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영원히 깜빵에 넣을 때까지 절대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김준영입니다. 투쟁!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광양에 있었습니다. 그 속보를 듣고 차를 몰아 국회로 오면서 80년 계엄이 생각나 두렵고 불안하고 집 떨리고 피비린내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 분노, 집 떨림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맨몸으로 총구리를 막아섰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노, 두려움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용산에 처박혀 버티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한국노총 일주일간 한남동을 지킬 때 그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 앞에 지나가며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또다시 분노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 생각은 늘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구치소에서 나와 길거리를 활보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이 영원히 깜빵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 금속노련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 광양에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라 외치다 피 끌려 잡혀갔고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2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검찰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저를 다시 집어넣겠다고 증인이란 증인은 다 불러 제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검찰이 왜 윤석열에게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내란의 공범이다. 검찰이 스스로 고백했다 생각합니다. 이 내란의 공범들, 잔당들까지 완전히 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피의자들이 검사 잘 만나야 돼, 판사 잘 만나야 돼, 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금속노련 이 투쟁의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고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금융노조 위원장 김영선 우리 동지들과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난 3년간 어땠습니까? 노동자는 폭도와 간첩이 됐고 여성들은 조롱거리가 됐고 장애인은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이 됐고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자발적 노동자가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빨갱이가 됐고 백봉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이 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이유 없이 휘어졌고 젊디 젊은 군인의 죽음은 아직도 그 진실을 모릅니다. 꽃같은 159명의 죽음에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증시와 외환시장은 폭망했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곡소리 나며 폐업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12월 3일 밤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고 정적을 죽여 본인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지금 다시 용산으로 들어앉은 것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반민주, 반노동, 반민족의 쇠말뚝일 뿐입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윤석열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 헌재가 우리 헌법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지켜낼 의사가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역사의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는 지금 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의장님들께서 공동으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십니다. 연대발언 순서인데요.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정영희 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정영희 회장님이 회장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단식에 들어가게 되셨다고,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참 모르겠지만 더 크게 환호와 박수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은 아니고요. 네, 그 1월 16일자로 청해해서 회장을 맡게 됐고요. 그 졸지에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사흘밤을 지냈습니다. 동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우리 한국노총 동지들 만나 뵀었는데요. 그때 그 맺었던 연대의 투쟁의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파면 때까지 우리 한국노총을 대표하신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사흘 전에 출근하셔서 아직까지 단식 농성장에서 근무 중이신 그 함께하고 계시는 간부 동지님들, 집행부 동지님들 덕분에 한국노총과 인연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구치소를 걸어나와 다시 용산의 또아리를 들었습니다. 겸선포만큼이나 분노스럽고 참담하며 경천 동지할 일이었습니다. 사형에 준하는 계엄과 내란을 국회와 선관위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리고 몸으로 겪은 국민들이 있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목도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입니다. 그 현행범이 구속 취소라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결국 내란의 공범이고 국민들이 함께 뿌리 뽑아내야 될 적폐임을 검찰은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겨우내 3달이 넘도록 현장에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는 내란 세력에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흘 전에 비상행동 공동의장님들과 함께 비장한 결의를 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저들이 짓밟은 민주주의, 헌법, 법치를 당사자인 우리들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파면이 되면 헌재와 재판관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짓밟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극우와 내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이 취소돼서 다시 대통령궁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서 마치 허가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그들에게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아마 다시 걸어나온 그날 그 순간부터 하루를 1년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피할 수만 있다면 티끌만한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것이고, 파면 선고를 늦추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릴 것입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윤석열을 파면하고 극우 내란 난동 세력의 길을 꺾고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노총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결기이기도 합니다. 매연과 매달리는 차 굉음소리 들리시죠? 밤에는 더 심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내란 적폐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1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동지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투쟁을 조직하셔서 남아있는 파면까지 가는 길에, 파면 후 내란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길에 더 단단하게 한 사람의 동지라도 더 현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투쟁의 결기들을 모으십시다. 그 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동 의장님들은 물론이고 광장으로 나와주는 깨알같은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허기 가지고 두통이 와서요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투쟁!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단결하여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자! 노동자 농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노총 유기석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시공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노동자의 명령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와 국민의 피로 쟁취한 헌정 질서가 처참히 유린당했다.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윤석열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반정부 성향의 언론을 통제하고 음모론에 심취해 선관위를 침탈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국회와 시민의 총구를 겨눈 경군의 난입에 대한민국은 얼어붙었다. 서슬픈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노동자와 국민은 이내 떨쳐 일어나 내란 세력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의의 방어선이자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리고 이곳 광화문에서 뜨거운 열기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일 영화를 믿도는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구속을 위한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했고, 내란 속의 체포와 압송, 구속의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다. 그러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석연치 않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괴인 윤석열은 석방된 것이다. 이는 법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증거인멸과 정인회유 등으로 내란 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다. 윤석열 석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검찰이다. 마지막까지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시간을 끌더니 결국 법적 논란을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소송법 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의 권한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한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이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비록 석방되었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반민주 반헌법의 내란 수괴일 뿐이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 죄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은 더욱더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공백과 사회적 혼란,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노동자,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태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회복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불법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내란 속에 윤석열 석방 책임을 지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내란범들이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원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을 단죄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내란범들이 적당한 처벌을 받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일터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상행동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 외치겠습니다. 한국노총의 명령이다. 노동자의 명령이다.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오늘 핵심 요구를 담은 구호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노동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이것으로 오늘 시구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구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신속하게 파면하라! 노동자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네, 됐죠? 네. 오늘 한국노총 시구선언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구선언 이후 8년 4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엄중한데요. 다시는 이런 불법 개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종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 시구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